사장 나와 이러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안 해도 다 되잖아 남잖아 다 알아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융통성 없네. 안녕하세요. 정호의 심리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상을 많이 만나셨나요? 아니요, 대부분 저한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항상 진상 그 썰이나 직접 진상을 겪을 때마다 이 사람이 일상에서도 이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평상시에는 오히려 말하지 못하고 좀 억누르다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좀 넘어갈 수 있는 걸 약간 뭔가 그 버튼이 눌렸다가 하죠. 그래서 그 하나만 계속 이제 그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진상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근데 차라리 진짜 무례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더 대처하기가 편하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고 그건 딱 이제 뭐 지침상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서비스업에서 진상 대처에 가장 곤란한 경우는 약간 좀 그 미묘한 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왜 그렇게 안 되냐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상 딱 똑부러지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단순히 뭐 어떤 저와의 어떤 진상이 아니고 공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가난하는 어디에 가서 말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좀 진상은 왜 생길까요? 일상에서는 그냥 뭐 이 사람이 좋은 엄마일 수도 있고 되게 또 좋은 아빠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서비스 현장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진상이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재화를 지불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급이라든지 월급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친절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단지 그 물건, 자기가 사는 물건이나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일 뿐인데 이 상대방의 감정 노동까지 자기가 요구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상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걸 사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일할 수 있고 너 그치.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무논리적 논리, NTP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논리적인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진상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진상 짓을 하면 보통은 이제 좀 원만하게 넘기려고 좀 안 되는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해드려라든지 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미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면은 해주더라. 좋게 말하면은 그냥 기업 입장에서도 손님 뭐 안 됩니다 규정상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는데 사장 나와 이러면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내가 좀 해달라는데 그게 안 돼 이러면은 막 주변 손님들 웅성웅성 쳐다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1+1 챙겨드려 이러면서 이렇게 내보내면은 당장 해결이 되니까 그 진상 당사자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역시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오늘도 일생을 챙겼어. 이런 마인드가 학습이 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약간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쌓아온 거를 그냥 풀고 싶은 거지. 이거를 약간 심리학적 용어로도 그 공격자에 대한 동일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눈을 긴다는 속담이잖아요. 이런 속담이죠. 자기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놓고 이제 자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례하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뭐 종업원이라든지 다른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 투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피해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진상으로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기애적 성격 경향으로 이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이제 구매를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진상을 만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에 보면은 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했는데요.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용하기, 두 번째는 타협점 찾기, 마지막은 단호히 대처하기. 네, 그렇습니다. 수용하기에서는 일단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봤자 별로 먹히지 않아요. 더 화를 돋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을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점 찾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 그런 왜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동기와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화로 끝낼 수 있는 수준까지가 바로 이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죠? 단호히 대처하기.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불만 개선이 아니라 정말 뭔가 특혜, 뭐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식으로 뭔가 나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원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고객이라기보다는 정말 악성 손님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는 거죠. 핵심은 절대 함께 당황하거나 함께 감정적이 돼서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신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상이 되고 싶어가지고 진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 첫 번째는 본인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으면은 아이의 뭐 기저귀를 치울 거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술에 취해서 편의점 알바생이 자신의 꼬장을 들어줄 거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았죠.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료수 값만 내고 가야죠. 또 아무리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고, 동등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선 똑같은 서로 사람이란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는 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악질 진상들은 뭐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무릎을 꿇린다는데 그렇죠. 한때 좀 유명했었잖아요. 다짜고짜 마음을 때려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추후에는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아주 눈물 콧물 다 짜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 먼저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진상 행동들, 선을 넘는 행동들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상들이 왜 진상 짓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진상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